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 및 뉴스입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이슈 앤 뉴스, 아시아 경제, 불확실성 커지는 미 정권 이양, 혼돈의 70일,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 네, 지금은 당선인으로 부르는 것도 애매합니다만은 당선인이 확정된 지 나흘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결과에 승복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2기 트럼프 행정부로 전환될 것이라며 정권 인수 작업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년 1월 취임식까지 불확실로 가득 찬 전례 없는 정권 이양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 2기로 순조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미 행정부 핵심 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결과를 부정한다는 정부 내 입장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NYT는 그의 발언을 정부 관료의 저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결과 불복에 초조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날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승복 부인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평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펼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그냥 우리 방식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패배를 인정했어도 바뀌는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불복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 1월 취임식까지 정권 이양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단은 나라가 멈춰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본 내용은 뭐냐. 조 바이든 측의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기획되고 벌어진 것으로 이 트럼프 측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나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언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이 선거에 대한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보도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등록된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100%가 넘은 주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800년대 출생자들이 대거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조작한 정황 등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우편 투표, 즉 사전 투표가 전체적으로 바이든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인데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으로 의아합니다. 트럼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있다면 밝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미국 기대합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헤럴드 경제 건물주도 못 버틴다. 3분기 연속 전국 상가 순영업소득 감소. 건물주도 코로나19가 촉발한 불경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의 상가 투자 수익률과 상가를 통해 얻는 수익인 상가 순영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제곱미터 평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3,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평균 순영업소득 31,900원 대비 8,400원 하락한 금액이며 약 26.3%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영업소득 감소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2020년 1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3,000원을 기점으로 2010년 1분기 32,200원, 2분기 31,900원, 3분기 23,500원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이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올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41,100원으로 지난 분기 58,700원 대비 18,600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 31.7%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외 주요 도시는 대구 7,100원 감소, 울산 6,100원 감소, 경기 5,900원 감소, 인천, 부산, 광주 5,600원 감소, 대전 5,100원 감소 등의 지역 순으로 순영업소득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지역 주요 상권의 투자 수익률은 2%를 넘지 못했습니다. 테헤란로가 1.91%로 가장 높고 광화문과 명동, 동대문, 논현역 등은 1.2에서 1.4% 사이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도 낮은 셈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들어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 소득 감소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일부 특별한 상권을 제외하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상권들을 우리가 실제 강남 사거리, 종로 3가 어떤 유명 상권에 가도 공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처참할 지경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건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 앤 뉴스. 파이낸셜 뉴스. 외국인 2개월 만에 국내 주식 사자 행보, 미 달러 약세 영향.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2개월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1조 3,5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월별 순매수 규모로 연중 최대입니다.
코스피에서 1조 620억 원, 코스닥에서 2,960억 원을 각각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달러 약세와 경제 회복 및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미주 마이너스 9천억 원, 아시아 마이너스 3천억 원, 중동 마이너스 2천억 원에서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국가별로 영국 1조 3천억 원, 케이맨 제도 5천억 원 등은 순매수했지만 미국 마이너스 8천억 원, 싱가포르 마이너스 4천억 원 등은 순매도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상장 주식 규모는 584조 8천억 원, 시가총액의 30.4%입니다. 미국이 243조 7천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럽 176조 원, 30.1%, 아시아 76조 원, 13%, 중동 21조 3천억 원, 3.6% 등입니다. 다음 한국경제. 지금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피해주 주목할 때.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퍼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그간 소외받았던 코로나19 피해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부터 급락하여 올해 저점인 1457.64까지 급전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8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중간중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주춤하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회복하여 24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업종과 종목이 정시 V자 반등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호텔, 면세, 항공, 여행 등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인적 교류는 물론 물적 교류까지 끊어놨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90% 이상의 효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2분기를 전후로 일반인 백신 투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두드러졌던 유통, 호텔, 면세, 항공 등의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시장 보시겠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ICO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석에는 매수 의견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 ICO, 머니투데이 방송, 금융위, 가상자산 ICO 금지 원칙 유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공개, 즉 ICO의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 최소한의 의무는 부과하되 투기 과열로 이어지는 종전의 이상급 등에 대해서는 특검법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행위 위험을 식별 및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명 계정 발급은 은행으로만 제한됩니다.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1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하고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신 수행자와 수취 수행자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개인 대 개인, 즉 P2P에는 특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CO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새로운 암호자산, 즉 가상자산,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새로 발행되는 코인이죠.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기 코인 공개라고도 합니다. ICO는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나온 말입니다.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암호자산을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즉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합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새로운 ICO 코인들과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이 보통이었으나 명목화폐를 받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 발행 회사가 성공할 것이며 수요가 증가하여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ICO에 참여합니다. 이더리움 등 ICO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장도 하지 못하고 사라진 코인들로 사기 코인, 즉 스캠이 된 경우도 더 많습니다. ICO 참여 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여부의 검증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검증된 ICO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잘못된 ICO는 스캠, 이른바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착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CO로 획득한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 해당 코인의 거래가 활성화된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 만큼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22일 이더리움 ICO가 있었습니다. 이때 초기 가격이 340원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 가격은 50만 원대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